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와포드와 토트넘의 경기. 토트넘은 포체티노 시절이었던 2017년 이후로 와포드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콘테 감독이 오랜만에 와포드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요즘 와포드 분위기가 많이 안 좋긴 하죠. 라니에리 감독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와포드는 작년 11월 맨유전 승리 이후 오늘 경기까지 총 6연패, 2달이 넘도록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부여받았던 벤 데이비스와 스킵이 선발에 복귀했고, 공격은 손흥민, 케인, 모우라가 이끌면서 3-4단 포메이션. 오늘 경기에서 와포드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 상대였던 사우스햄튼보다도 더 수비적으로 나왔는데 와포드의 전방 압박이 거의 없다 보니까 확실히 토트넘은 지난 경기에 비해 전환하는 플레이를 초반부터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 25분 토트넘의 첫 유효슈팅 장면. 이 장면 역시 측면에서 측면으로 전환하는 플레이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장면인데 케인이 반대편에 있는 에메르송에게 길게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러자 와포드 수비는 다시 수비를 정렬하는데 에메르송이 재빨리 스킵한테 패스하고 스킵은 중앙에 있는 호이베르에게 패스. 와포드 수비가 다시 자리를 잡는 사이에 중앙에 공간이 발생한 모습이죠. 결국 반대편에 있는 레길론에게 공이 다시 가면서 중거리 슛 시도. 아쉽게 골키퍼에게 막히기는 했지만 측면에서 측면으로의 빠른 전환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30분 토트넘의 전방 압박 성공 장면.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한테까지 가면서 강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바흐만 골키퍼가 루자한테 패스를 하는데 이걸 스킵이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볼을 뺏어내는데 성공하고 이후 케인이 팝포스트를 노리는 슛으로 마무리하는데 이게 살짝 빗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찬스는 케인이 해결해줬을 텐데 케인이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죠. 아쉬웠습니다. 전반전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후반전에도 비슷한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와포드의 슈팅 숫자가 더 늘어나는 모습. 그러자 69분에 스킵을 빼고 윙크스를 투입하는 콘테 감독. 2분 뒤 71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좋은 움직임을 통해 좋은 기회를 만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와포드 뒷공간을 공략하고 모우라가 타이밍에 맞춰 패스를 넣어주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공을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슛을 시도합니다. 아쉽게도 슛은 바흐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데 근데 이게 빅찬스 미스로 기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장면 말고는 딱히 빅찬스에 가까운 장면이 없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서 오는 뜬공을 바로 처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쉬운 상황은 아니었고 어쨌든 유효슈팅까지 만들었는데 빅찬스 미스는 조금 가혹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물론 약간의 팬심이 들어가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은 모우라의 패스도 아주 좋았죠. 82분에는 레길론을 빼고 로셀소를 투입하는 콘테 감독. 윙백을 빼고 미드필더를 투입. 확실하게 전술 변화를 주는 모습이죠. 로셀소가 들어가면서 손가락 4개, 손가락 2개를 설명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여기서 4의 의미는 백포로의 전환, 손가락 2개의 의미는 투볼란치, 즉 4-2-3-1 전술로 변화를 시도하는 콘테 감독, 플랜 B 가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머무는 손흥민 선수. 그러자 로셀소가 측면으로 가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다시 한번 소통하는 모습이 잡힙니다. 이후 곧바로 손흥민 선수는 측면으로 이동하고요. 근데 85분에 관중석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5분 정도 경기가 중단된 이후 다시 경기가 재개됩니다. 그 사이 콘테 감독은 모우라를 빼고 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고 측면으로 간 손흥민 선수는 과감하게 앞에 상대 선수 2명을 놓고 드리블 시도. 결국 드리블을 통해 측면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손흥민 선수.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본인이 만든 프리킥을 손흥민 선수 본인이 처리하는데 적당한 높이에 날카롭게 팝포스트로 가는 크로스를 앞에서 산체스가 잘라먹으면서 마무리. 가운데 있던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재배치한 전술적 변화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으로 배치하게 되면 왼발로 날카로운 크로스도 되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른발 슛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자체로 또 하나의 공격 옵션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의 전술 특성상 윙백 활용을 위해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묶어두는데 측면으로 빼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콘테 감독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극장골로 0대1 토트넘의 승리. 2경기 덜 치룬 토트넘은 현재 챔스권과 승점이 한 경기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
경기 이후 콘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내가 토트넘에 올 때 영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들었다. 이제 팀에 대한 모든 걸 파악했고 새로운 영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패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패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득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오늘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았죠. 특별히 장신 공격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팀 전체적으로 높이가 있는 팀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크로스들이 대부분 채공 시간이 긴 높은 크로스들이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적당하게 낮고 빠른 크로스를 보여줬고요. 토트넘은 공격 작업에서 좀 더 확실하고 목적성 있는 마지막 패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경기로 콘테 감독은 토트넘 역사상 부임 이후 리그에서 8경기 무패를 기록한 첫 감독이 됐고 부임 이후 리그 8경기에서 4실점 클린시트를 5경기 기록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도움 1개, 슛 4개, 크로스 9개, 패스 성공률 83%, 드리블 시도 9회 중 6회 성공으로 팀 내 최다 기록, 그라운드 경합 14회 중 8회 성공으로 팀 내 최다 기록. 오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6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 첼시와의 컵대회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